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문제는 어떻게 푼다? 빈칸 문제는 첫 문장을 읽고 이 글의 틀을 설정해서 이 글의 소재와 방향성을 설정한 뒤에 이 틀에 맞춰 읽으면서 주제를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패러프레이징에 집중하면서 어느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지, 즉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또 이 글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면서 읽다 보면은 빈칸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31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메르 경제의 고전적인 모델에서 사원은 기능했대 행정당국으로. 근데 이 행정당국은 상품의 생산이랑 수집이랑 재분배를 통치한대. 그럼 첫 번째 문장 읽고 어떻게 정리하면 돼? 그러니까 수메르 경제라는 거에서 뭐가? 사원이라는 것이 뭐의 역할을 했대? 행정당국으로서의 역할을 했대. 근데 그 행정당국에서는 무슨 일을 했대? 뭔가 상품 관리를 했대. 이렇게 첫 문장을 읽고 틀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맞춰가면서 이제 다음 부분 읽어보시면 행정판의 발견이래. 사원 단지에서 이 지역에서, 다시 이 지역에 있는 사원에서 행정판이라는 게 나왔고, 그게 말한대 토큰이랑 글쓰기의 사용은 발달했대. 중앙화된 경제 통치의 도구로서. 잠깐만, 사원에서 나왔대. 사원에서 어떤 행정판이. 근데 이 행정판이 뭐를 암시한다라는 거야? 글쓰기랑 토큰의 사용이 결국에 경제적인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대. 즉 사원에서 어떤 증거가 나온 거야? 행정당국으로서 뭐를 했다? 상품을 관리했다라는 그 증거가 나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 문장이 반복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음 보시면 고고학적 증거의 부족이래. 이 기간 동안에 가정집 터에서 고고학적 증거의 부족을 고려했을 때 명확하지 않대. 개인들도 또한 그 시스템을 빈칸을 위해 사용했는지 아닌지가 명확하지가 않대. 자, 우리 첫 문장부터 읽었을 때 우리가 설정한 틀은 사원이 행정당국의 역할을 했다 라는 거, 반복되는 거 역시도 사원이 행정당국의 역할을 했다 라는 건데, 자, 이거를 가지고 개인들이 그 시스템을 빈칸을 위해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넣을 수 있어 없어? 넣을 수가 없겠죠. 자, 넣을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빈칸 자체를 틀로 설정해서 뒤에서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만 찾으면서 읽어주시면 된다. 그럼 보시면, 즉 개인들이 자, 그 시스템이래. 우리 틀에 맞춰서 보면 그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 뭐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 사원이겠죠. 개인들이 사원을 뭐의 목적으로? 빈칸의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개인들이 사원을 빈칸의 목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른다. 즉 뒤에서 개인들이 사원을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를 찾아서 빈칸에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명확하지가 않대. 초기에 갑자기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래. 무슨 말인지 스포쓸 거고, 다음 보시면 식별할 수 있는 징표랑 픽토그램의 사용이네. 초기 판에서 그것이 일치한다라는 거야. 행정가가 어휘 목록을 원하는 것과 일치하대. 근데 그 어휘 목록이라는 거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래. 누구에 의해서? 문맹과 비문맹 집단에 의해서. 잠깐만, 초기 판이래. 초기 판. 우리 판이라는 건 아까 어디서 나왔지? 사원에서 나왔네. 그러니까 사원에서 나온 판, 이번에는 뭐를 보여준대? 어휘 목록을 보여주는데, 그 어휘 목록이라는 건 결국 문맹, 비문맹 둘 다 이해할 수 있는 어휘 목록이래. 즉 판에서 어휘 목록이 나왔다라는 건, 즉 사원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거야? 문맹, 비문맹 둘 다 이해 가능한 어휘를 만들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이게 일단 뭐가 들어갈 것 같아? 빈칸에 들어갈 것 같은 빈칸 후보 첫 번째가 되겠죠. 사원에서 비문맹, 문맹 둘 다 식별 가능한 어휘 목록이 나왔어. 그렇다는 건 사원이 뭔가 그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다음 보시면 쐐기 문자가 더 추상적이게 되면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졌대. 뭐 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이해했다라는 걸 확실하기 위해서. 뭐를 이해한 거야? 그나 그녀가 동의한 것을 이해했는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중요해졌대. 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래. 이거 앞에 나온 뭐랑 연결 지으면 돼? 어휘 목록이랑 연결 지으면 되겠죠. 이 어휘 목록이 왜 중요하대? 어떤 사람이 동의한 것에 대해서 이해했는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문맹, 비문맹 둘 다 이해 가능한 어휘를 만들었대. 이거 왜 만든 거라고? 둘 다 이해했는지 확인하려고가 되겠죠. 그럼 결국 이게 뭐가 될 거야? 빈칸이 되겠죠. 개인들이 사원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둘 다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어휘 목록을 관리하기 위해 썼다 라는 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바로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종교적인 사건 얘기 안 나왔고, 2번 개인의 합의래. 개인들이 동의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쓴다며. 그러니까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고, 공동의 책임 얘기 안 나왔고, 역사 기록도 안 나왔고, 권력의 이동 얘기도 안 나왔으니까 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다. 답은 몇 번? 2번이 될 거고. 자, 이렇게 글을 그냥 풀었으면은 사실 큰 문제 없이 글을 풀었을 거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이 내용이 확실하게 해석한 건 아니죠. 자, 다시 보시면, 그러니까 사원이 행정당국의 역할을 했어. 근데 사원이 행정당국의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뭐야? 뭐랑 뭐가 발견됐대? 행정판이 발견됐는데 거기서 뭐가 쓰인 거야? 상징하고 글이 나온 거야. 그럼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던 거야? 상징하고 글자가 된 거야? 그래, 사원에서 상징하고 글쓰기가 나왔어. 글자가.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사원이 행정당국의 역할을 했구나라고 인식이 된 거야. 그래서 개인들도 그 시스템을 빈칸을 위해 썼는지를 알아본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야? 사실 사원이 아니라 앞에 있는 요거야. 상징하고 글쓰기. 이게 시스템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온 거야? 갑자기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나온 거야.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보는 게 뭐니까? 상징하고 글에 관련된 얘기니까. 그래서 보니까 초기 판에 문맹, 비문맹 둘 다 알아볼 수 있는 어휘 목록이 있었대. 왜? 둘이 뭔가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뭐가 됐대? 쐐기 문자가 추상적이 됐대. 쐐기 문자라는 게 뭐야? 뭔가 그림을 그려서 쓰는 글자를 말하는 거죠. 즉 얘는 글자야 아니야? 아니야. 그림으로써 뭔가 어떤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문자인데, 즉 문맹, 비문맹이 둘 다 알아야 되는 어휘라는 건 결국 글자야 아니야? 아니겠죠.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어휘라면은 글이라기보다는 어떤 상징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징들이 점점 뭐가 됐대? 추상적이 됐대.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한 거야? 정확한 글자가 필요해졌다라는 거야. 왜? 둘이서 뭔가 합의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즉 개인들은 결국 그 시스템이라는 뭐를? 글자를 뭐를 위해서 썼다? 합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썼다 라는 게 사실 더 정확한 해석이었지만, 여기 있는 시스템을 글자가 아닌 사원으로 보고 풀어도 크게 문제는 없었던 지문이었다. 만약에 이게 3점짜리 어려운 문제였으면 좀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지만 2점짜리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시스템을 글쓰기가 아닌 사원으로 보고 풀어도 문제는 없었다라는 거. 어쨌든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친구를 고르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진대. 첫 번째 문장 읽고 틀을 설정하면은 뭐를? 비슷한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뭐가 있대? 합당한 이유가 있다. 자, 이렇게 일단 첫 문장을 잡고 이제 맞춰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 환경에 대한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는 건 위험하대. 그러니까 만약에 환경이 위험하다라고 밝혀졌어. 예를 들어서 그것은 너무 늦었대. 너가 그걸 발견했을 때는. 그래서 인간들은 욕망을 발달시켰대. 유사한 친구들과 함께 하려는 거야. 뭐의 방법으로?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비슷한 친구를 선택하는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대. 그 합당한 이유가 뭔 거야? 환경에 대한 생존 가능성을 판별하려고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직접 확인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험하대.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애가 그 환경에서 살고 있다라는 건 나도 살 수 있다라는 거니까 비슷한 친구를 선택한다라는 거야. 왜? 그 친구가 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나도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판별이 되니까. 자, 이렇게 틀을 확장하시면 되겠죠. 다음 보시면 이것은 특히 유용하대 종들한테. 어떤 종이냐면은 많은 다양한 종류의 환경에 살아가는 애들한테 유용하다라는 거야. 왜?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는 애들은 그 다양한 환경들을 다 판별해야 되는데 그러기 어려우니까 이런 애들한테는 비슷한 친구를 그냥 따라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는 그냥 틀이 반복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보시면 그러나 라고 뭐가 나올 거야? 이제 전환이 될 거야. 그러나 주어진 환경의 수용 능력은 빈칸한데. 자, 31번과 마찬가지로 지금 틀과 반복되는 내용은 똑같죠. 그냥 뭐야? 비슷한 친구를 선택하는 거는 환경에 대한 생존 가능성을 판별하기 위함이야 라는 말만 틀이고 라는 말만 반복이 됐어. 근데 갑자기 환경에 대한 수용 능력이라는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보지 못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빈칸에 뭔가를 넣을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빈칸 자체를 틀로 설정하고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뒷문장에서 판별해야 된다고. 그럼 빈칸을 틀로 잡으면 우리가 결국 판단해야 되는 건 뭐야? 환경의 수용 능력이 빈칸한다 라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네. 즉 뒤에 문장을 읽고 환경의 수용 능력이 무엇을 하는지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바로 뒷문장 보시면 만약 자원이 제한적이라면은 개인들인데 특정한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는 개인들은 정확하게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무가 거의 없다면 사람들은 모두 나무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또는 망고가 공급이 부족하다면 사람들을 모두 망고만 먹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대. 자, 이 문장을 읽자마자 바로 빈칸이 눈에 띄었어야 됐다. 일단 뭐래? 자원이 제한적이래. 자원이라는 건 결국 뭐야? 환경이죠. 지금 환경이 어떻대? 일단 제한적이래. 자, 환경이 제한적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대? 모두가 똑같은 것을 할 수가 없대. 즉, 환경의 수용 능력이 제한적이라면은 뭐 한다라는 거야? 모두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대. 그래서 뒤에 봐봐. 예를 들어서래. 같은 말이겠지. 나무가 거의 없대. 나무가 어떻다고? 제한적이래. 나무가 제한적이니까 모두가 나무에서 살아갈 수 없대. 모두가 같은 일을 못한다고. 두 번째로 망고 공급이 모자라대. 망고가 뭐하다고? 제한적이라고. 망고가 제한적이니까 모두가 망고를 먹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모두 같은 일을 못한다라고.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마지막 문장 보시면 합리적인 전략은 따라서 때때로는 피하는 거일 거래. 뭐를? 유사한 종들을 피하는 게 때로는 더 합리적인 전략일 거래. 왜? 자, 똑같은 애만 따라갔어. 어떤 일이 발생해? 환경이 제한적이라서 모두 똑같은 일을 못해. 그러니까 오히려 뭐 해야 된다라는 거야? 똑같은 애를 안 따라가야 된대. 왜? 그래야 그 환경에는 나만 있으니까 그 환경에 있는 모든 거를 누릴 수가 있어서. 어쨌거나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가 되겠어? 환경의 수용 능력이 뭐 하니까? 제한적이라서 모두가 같은 일을 할 수는 없다라는 요 말이 그냥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걸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자, 환경의 수용 능력이 예상되는 공동체의 수요를 초과한대. 다시. 수용 능력이 수요를 초과한다라는 건 수용 능력이 더 많다라는 거잖아. 수용 능력이 많다라는 거는 공급이 남는다라는 거잖아. 그럼 환경이 제한적이라는 게 아니라 너무 풍족하다라는 거니까 빈칸하고 반대네. 1번 지우고 2번 환경의 수용 능력이 감소한대. 다양한 생존 수단으로. 우리 다양한 생존 수단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고, 환경에 대한 수용 능력이 이러한 전략에 제한을 둔대. 다음 몇 번? 3번이겠죠. 자, 어떤 제한을 뒀어? 환경 자체가 제한적이니까 모두가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제한을 뒀다라는 거겠죠. 답은 3번이겠고, 4번 보시면 개인들한테 그 세상을 더 적합하게 만든대. 오히려 적합하지가 않고 다 같이 모든 걸 누릴 수가 없는 제한을 뒀죠. 마지막 5번 보시면 사회적인 유대를 방해한대. 사회적인 유대감 얘기도 나온 적이 없다.
답은 몇 번? 3번이 된다.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발달된 신경 촬영 기술 덕분에 우리는 이제 접근할 수 있대. 구체적인 뇌의 변화에 언제? 학습 동안에 발달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읽고 마찬가지 틀을 설정하면은 신경 촬영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뭐를 알 수 있다라는 거야? 학습 시 발생하는 뇌 변화를 이제 알 수 있게 되었대. 학습하면 뇌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가면서 마찬가지 글을 보시면 비록 모든 우리 뇌가 포함한데 같은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만 우리의 신경 네트워크는 우리의 지문만큼이나 독특하대. 그러니까 뇌에 있는 각각의 부분이 기본적인 구조는 같지만 결국에는 다 다르다라는 거죠. 최근에 발달한 신경과학 연구가 보여줬대. 뇌는 훨씬 더 수능적이라는 거야. 일생 동안에. 이전에 추정된 것보다. 즉 뇌는 발달한데 그 자신의 과정에 반응해서 또는 즉각적이거나 멀리 떨어진 환경에 반응해서 발달한대. 또 뇌는 과거랑 현재 상황에 맞춰서 발달한대. 자,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 뇌는 기본적인 구조는 같지만 각각 달라. 또 뇌는 지금 뭐 하대? 수능적이래. 그래서 즉각적인 환경에도 반응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환경에도 반응한대. 뭐하다고? 수능적이라고. 과거에도 반응하고 현재에도 반응한대. 뇌가 뭐하다고? 수능적이라고. 지금 수능적이라는 말이 조금 반복이 됐으니까 이게 중요하겠구나라고 키워드도 잡으시면 되겠죠. 우리 뇌는 지금 뭐하대? 수능적이래. 이렇게 글을 이해하시면서 다음 보시면 그래서 뇌는 의미를 창조하는 걸 추구한대. 뭐를 통해서? 설립하고 재정하는 거야. 존재하는 신경 네트워크를. 잠깐만. 존재하는 신경 네트워크를 다듬거나 새로 만든데 이거 지금 뇌가 어떻게 하는 거야? 변화한다라는 거지. 뇌가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건 뭐가 있다는 거야? 수능성이 있다라는 거네. 근데 이런 수능성이 언제 발견한대? 의미를 창조할 때 이런 수능성이 나타난대. 의미를 창조한다. 뭐겠어? 학습이겠죠. 그러면 결국 뇌가 학습할 때 어떻게 반응한다라는 거야? 수능성이 있게 뇌가 변한다라는 거네. 뭐 할 때? 학습할 때. 즉 우리가 설정한 틀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학습 시 발생하는 뇌 변화에 관한 얘기였고 뇌가 어떻게 반응한다고? 수능성이 있게 뇌가 변한다는 말이 이제 틀로 잡힌 거네. 그럼 여기 맞춰가면서 글을 계속 보시면 우리가 새로운 사실이나 기술을 학습할 때래. 자, 우리가 뭐 한대? 학습한대. 학습하면은 우리 뉴런들은 의사소통한데 형성하기 위해 연결된 정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의사소통한데 연결된 정보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라는 건 결국 뇌가 변한다라는 거네. 뭐하다고? 수능적이라고. 즉 학습할 때 뇌가 어떻게 변한다고? 수능적으로 변한다고. 이게 뭐 되고 있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네. 다음 또 보시면 이러한 지식이나 기술을 사용하는 거는 결국 뭐를 초래한대?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한대. 뭐 하기 위해서? 비슷한 미래의 자극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동하는 걸 초래하기 위해서. 잠깐만. 이러한 기술하고 지식을 사용하는 거래. 이것도 결국 뭐 한다라는 거야? 학습이죠, 학습. 그러니까 학습하면 뭐를 초래한대?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한대. 변화. 내가 뭐 한다고? 수능성이 있다고.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네. 또 보시면 고도로 활동적인 시냅스의 연결은 안정화되고 강화된대. 반면에 상대적으로 낮은 사용을 가진 연결들은 약화되고 결국에는 가지가 처진대. 잠깐만. 활동성이 높은 거는 안정화, 활동성이 낮은 거는 없어진대. 뇌가 그때그때 어떤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거네. 학습에 따라서 뇌가 뭐 한다고? 변한다고. 자, 계속 같은 얘기 또 반복이네. 마지막 빈칸 가시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뇌는 빈칸한데. 자,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만 반복되고 있어? 우리 뇌는 학습하면은 수능한다라는 말만 반복되고 있죠. 그럼 빈칸에서도 우리의 뇌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수능적이게 된다라는 거죠. 뭐 할 때? 학습할 때. 자, 이 내용이 그냥 빈칸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우리의 뇌는 조각된대.
우리 자신의 경험의 역사에 의해서. 자, 뇌가 조각된다라는 건 바뀐다라는 거네. 수능성이 있대. 근데 뭐에 의해서? 경험의 역사에 의해서. 경험의 역사라는 건 우리가 학습한 걸 바탕으로 하는 거겠네. 그럼 답은 몇 번이 될 거야? 1번이 되겠고, 이제 나머지 보기를 보시면 우리 뇌는 설계된대. 그들의 초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초기 구조를 유지하는 건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거네. 2번 아니고. 우리 뇌는 최근의 기억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진대. 최근의 기억을 강화시킨다는 얘기 없었으니까 3번도 아니고, 다른 기관과의 발달이래. 다른 기관 얘기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4번도 아니고, 우리 뇌가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의 자리로서 묘사된대. 논리적인 얘기, 창의적인 사고 얘기도 안 났으니까 답은 몇 번? 1번이 된다. 마지막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교육기술의 통합이라는 거는 나타내진대. 뭐에 의해서? 그 기술이 여겨지는 거야. 유저들에 의해서. 뭘로써? 눈에 띄지 않는 촉진제로서 학습과 교육과 수행에. 자, 첫 문장 읽고 틀을 설정하면은, 그러니까 뭐가? 교육기술의 성공적인 통합은 뭐에 의해서 판단된다라는 거야? 그 기술이 뭐라고 여겨질 때? 눈에 띄지 않는 어떤 촉진제로 여겨지면 그 교육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대. 한 번에 이해되진 않지만 이렇게 틀을 설정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자, 이걸 기준으로 또 맞춰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동시키는 거야. 초점을 어디서? 사용되는 기술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우리 초점이 이동했어. 근데 그 교육적인 목적은 그 기술이 이바지하는 거야. 그때 그 기술은 편안하고 신뢰할 만한 요소가 되는 거래. 다시,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사용되는 기술에서 어딜로? 그 기술이 하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가면은 그 기술이 이제 편안하고 신뢰받았다라고 할 수 있대. 편안하고 신뢰됐다라는 건 결국 그냥 뭐야? 성공적으로 통합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육기술이 성공적인 통합이 되었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더 나왔네. 어떨 때? 기술 자체에다가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이 하는 교육적인 목적에다가 초점이 두어지면은 마찬가지 교육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이 되었다라고 한대. 즉, 교육기술이 눈에 띄지 않는 촉진제가 되고 기술 자체가 아닌 교육적인 목적에 초점이 가면은 그 기술은 성공적으로 통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대. 이렇게 우리가 틀을 확장시켰고, 마찬가지로 맞춰서 계속 보면은 두 번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대. 볼펜의 쓰임새에다가. 비록 그 메커니즘이 다양할지라도. 즉, 누군가는 그 돌리는 메커니즘을 사용할 거야, 펜을. 또 누군가는 위에 있는 그 누르는 버튼을 쓰는 메커니즘을 가질 거야. 그 다음에 다른 변수가 마찬가지로 있대.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보면은, 그러니까 볼펜이래. 볼펜. 이거 뭐겠어? 갑자기 왜 나왔을까? 교육 기술이겠죠. 볼펜. 자, 근데 우리가 볼펜의 쓰임새를 두 번 생각하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뭐야? 그냥 볼펜은 언제 쓰는 거야? 글씨 쓸 때 쓰겠죠. 글씨 쓸 때. 이걸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볼펜 보면 사람들이 당연히 글씨 쓰는 거겠구나 하고 글씨 쓴다고. 자, 뭐 된 거야? 성공적으로 통합됐다고. 그러니까 누구는 볼펜 막 돌려 손에서, 누구는 위에 있는 버튼만 계속 눌러. 그런 일을 할지라도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 볼펜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뭐 한다고? 글씨 쓴다고. 그러니까 볼펜은 성공적으로 통합이 되었다라는 그냥 예시를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했어야 됐고, 다음 보시면 개인 컴퓨터는 유사한 친숙도에 도달했대. 많은 유저들에게. 그러나 확실히 모두에게 도달한 건 아니래. 자, 컴퓨터. 컴퓨터도 마찬가지 뭐야? 교육 기술이야. 근데 컴퓨터도 볼펜과 유사한 친숙도에 도달했대. 그러니까 통합이 거의 됐대. 근데 모두한테 통합된 건 또 아니래. 그러니까 컴퓨터도 우리가 언제 써? 뭐 강의 듣고 단어 찾아보고 이럴 때 컴퓨터를 써서 대부분한테는 통합이 됐지만, 컴퓨터로 뭐 하는 사람이 많아? 게임하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교육 목적으로 통합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아직까지는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자, 그렇게 이해하고 또 뒤에 보니까 새롭고 또 신생으로 나오고 있는 기술들은 종종 매력을 주기도 하지만 좌절을 주기도 한데, 그래. 자, 빈칸하는 한
학습을 촉진하고 교육을 촉진하고 수행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빈칸하는 한 우리는 결론 내릴 수가 없대.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없대. 잠깐만. 우리 지금 여태까지 계속 무슨 얘기했어? 교육기술이 눈에 띄지 않는 촉진제 역할하고 기술 자체가 아니라 교육 목적으로, 그러니까 펜으로는 글씨 쓰고 컴퓨터로는 강의를 듣는 교육 목적으로 쓰이면은 통합이 됐다라고 한데, 근데 갑자기 빈칸 뒤에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빈칸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돼? 우리가 설정한 틀과 반대를 넣으시면 되겠죠. 다시, 우리가 설정한 틀은 교육기술이 통합되는 조건을 얘기했어. 근데 빈칸에서는 교육기술이 통합이 안 됐대. 그럼 어떻게 하면 교육기술이 통합이 안 된 거야? 우리가 설정한 틀과 반대로 기술이 눈에 띄지 않는 촉진제가 돼야 성공한 거래. 그럼 반대로 눈에 띄는 촉진제가 되면은 통합 못한 거네? 혹은 기술이 아닌 교육적인 목적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통합한 거라며. 그럼 반대로 교육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기술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마찬가지 통합이 안 된 거네. 이렇게 빈칸에는 우리 틀과 반대되는 내용을 그냥 넣었으면은 해결이 가능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반대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유저가 성공적으로 기술과 친밀함에 도달했대. 성공적으로 기술과 친밀해졌다라는 건 통합이 됐다라는 거니까 1번 아니고, 2번 유저의 초점이 기술 그 자체에 있대. 그것의 사용보다는. 잠깐만. 유저의 초점이 뭐가 그것의 사용인 교육 목적이 아니라 기술 그 자체에 있대. 이거 우리가 설정한 빈칸에 들어갈 말이네. 답 몇 번? 2번이 되겠죠. 교육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이 되려면 기술이 아닌 교육 목적에 초점이 가야 된다고. 즉 교육 목적에 초점이 안 가고 기술 그 자체에 가면은 성공적으로 통합이 안 된 거라고. 이걸 그대로 몇 번에서 얘기하고 있어? 2번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2번이 답일 거고, 3번 보시면 유저가 지속적으로 이용한대. 자, 구식의 교육기술 얘기 나온 적이 없고, 유저가 비자발적으로 기술의 오용 얘기 안 나왔고, 유저의 선호도래. 뭐랑?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선호도 얘기도 안 나왔죠. 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다. 답은 몇 번? 2번이 된다.